교수가 쓴 답안도 중요하고 또 교수가 문제 해설로 이렇게 쭉 이 설명하신 내용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뭐 제시문 분석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거는 그 시험 문제를 보고 그 직접 시험을 치렀던 학생이 어떤 느낌으로 이 문제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2011학년도의 사회계열의 그 연세대학교 문제를 직접 치렀던 우리 그 선배 한 분을 모시고 좀 이것저것 좀 물어볼게요. 그 예지인데 우리 예지는 지금 혹시 이 문제 기억나니? 제시문 가나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오랜만에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그지? 네. 그지? 예. 근데 그 여기 공통점하고 차이점은 논하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2000자인데 이게 2시간이었지, 그지? 네, 거의 2시간이요. 시간은 어땠어? 시간은 보통 1번 쓰는 데는 40분에서 50분 정도 쓰고 나머지 시간은 다 2번 쓰는 데 썼어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1번이라 문제 2번 보고 나서 2번에 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은 많이 했던 유형이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문제 나오면은 1번 문제는 좀 한 50분 정도 만에 써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갔던 거지. 네. 그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논하라고 그랬는데, 이 과학적 탐구에 대한 그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 어디다가 더 치중했지? 저는 차이점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차이점이 분량장에도 더 많이 썼어요. 차이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특히 연대 문제는 뭐 어떤 때는 공통점 쓰라는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차이점만 쓰라고 할 때도 있고, 비교하라고 하면 그냥 차이점만 써야 되는 정도로 차이점이 중요한데, 근데 공통점하고 차이점 중에 차이점을 더 중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제시문 요지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면 좀 중복됐다는 걱정은 안 했는지, 쓸 때. 실제로 지문상에서도 많이 중복이 돼서 저는 비슷하게 썼는데 공통점은 대략적인 그런 범위에서 한 400자 분량으로 썼고요. 나머지는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가나다 나눠서 썼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나눠 썼다. 네. 그래. 쓰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맞은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틀렸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실제로 썼을 때 그냥 걱정이 되는 건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걱정이 됐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 좀 어렵죠. 공통점하고 차이점 쓰다 보면 요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 차이점, 내가 보기에는 그 가나다에서 결국 이제 그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냐, 얘네들이 관점이 다 다른데 그것만 밝혀내면 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에서는 왜 종래의 과학적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비판하는지, 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는지 그 방식만 잘 냈으면은 답일 것 같은데, 좀 기억나니?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좀 말한다면 이렇게 가나다 중에 어떤 게 좀 어려웠어? 이 제시문 중에서? 저는 그러니까 나 다는 그래도 되게 명확했는데 가가 제일 좀 맞아.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가가 지금 철학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보니까 이걸 우리 고3 애들 합격한 애들 보면 천재 같은 애들이 이거 어떻게 다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보면 진짜 어려운 건데, 이 가는 과학에 대한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철학,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자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글이거든, 이게. 이제 그런데도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내용과 매치를 해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보통 똑똑한지 아니면 이거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때도 있잖아. 이 문제 정말 어렵다.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인문계열은 그 죽음에 관한 건데 그거는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계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그리고 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페타바이트 시대에서 이 종래의 과학적 탐구 방식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나는 좀 잘 됐던 모양이네, 그지?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나다를 봤을 때 그 차이점이 탁 눈에 보였니?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보였니? 차이점의 테마를 잡을 때는, 그러니까 공통점을 잡을 때는 가나다 읽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인과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공통점을 그렇게 잡았고요. 차이점은 처음에는 어떻게 잡을지 몰랐는데 문제에 보면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거를 중점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서 읽으니까 방법 쪽에서 좀 다르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썼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도 야 공통점이 막 인간론을 비판하는 건데 전부 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 관점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정확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 예시담이라는 게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넌 400자로 썼다 그랬는데 나는 한 200자로 쓸 걸 권유해요. 200자 정도로 쓰고 차이점은 이제 방법이나 방식을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데 이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어떤 그 관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느냐.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이 또 어떻게 하면 대안이 뭐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걸 묶어서 써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1번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인간론을 비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초점이 아니겠는가. 너 무슨 과지? 저 통계학과요. 통계학과? 통계학과면은 주로 어떤 거 배우니? 너 1학년 아직 많이 안 배우나? 저 아직 통계학 입문 배우고 이제 기본적인 막 미적 이런 거 배워요. 그래? 그러면 이제 통계학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도표나 그런 거 많이 나오나요? 아직 전공이 아니야?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포 이런 거에서 분석하는 건 많이 나와요.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 네.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워요. 지금 봐도 어렵지. 예. 지금 하는 것보단 고3이 절박하니까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시험장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긴장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니? 갔을 때? 저는 원래 시험 볼 때 그렇게 많이 떠는 스타일이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떨리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러니까 책상에 이렇게 시계를 들면서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1번이 끝나고 2번에 쓰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나와? 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만약 2번을 덜 쓰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애들 막 연필 이렇게 책상 치는 소리 막 들리면 그게 좀 많이 떨려요. 저는 개요를 짜고서 글을 쓰는데. 나 벌써 쓴단 말이야? 너는 개요 짜고 있는데? 저는 개요를 짜는데 애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써요. 아이고. 저는 이제 아직 글을 시작도 안 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애들은 다 써가니까 막 옆에서 종이 더 달라 그러고 하면 그때부터 좀 긴장이 돼요. 근데 잘못된 거다, 그지? 개요를 근데 개요 짜는 게 확실히 중요하지 않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문제를 받자마자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5분 10분 지났는데 또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독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에 그러니까 뭐 개요를 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총 만약에 이게 1시간이라고 그러면은 개요를 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 저는 근데 개요를 세세하게 짜는 건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면 몇 자를 나눠야겠다 이렇게만 일단 나눠놓고 그치. 가나다 이렇게 따로따로 주요 내용을 적어놔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무슨 내용을 써야겠다 이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엄청 자세하게 쓰진 않아요. 근데 개요를 이렇게 정리할 때 저는 단어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장식으로 가는 문장식으로.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써서 거의 그러면 개요 거의 자세한 거네. 그래서 개요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몇 마디라도 그렇게 해놔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대개 이제 한 반 정도 걸리나? 1시간이면 한 30분 걸리나? 네, 그래갖고 글 쓰는 게 막상 몇 분 안 걸려요. 개요를 문장식으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중심 내용만 개요에 써놓고 덧붙이는 내용만 제가 그 자리에서 쓰는 건데, 개요를 문장으로 쓰다 보면 대충 내용이 이제 머리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글 쓸 때는 저절로 그냥 쓰게 돼요. 저기 이 내용을 좀 보고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 하면 지금 우리 예지라는 친구하고 왜 그 서울대 논술 수석한 애랑 내가 인터뷰한 게 있잖니, 그지? 송은비라고 이제 북일여고에 다니는 학생, 걔는 뭐 대학 졸업했겠다, 그지? 예. 똑같네요, 어떻게 얘기 대사가요. 지금 대사가 똑같아요. 예, 거기 이제 혹시 선생님 이 공개 강의 보면은 이제 은비하고 인터뷰한 거를 본 친구는 안 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걔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요를 문장화해서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다가 살만 붙이면은 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했는데 대사가 똑같아요, 지금. 똑똑한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쓸 말을 미리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고 들어가야지 훨씬 글이 잘 써지지, 그지? 평소에도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뭐 이 글 쓰는 거나 독해하는 게 좀 빠르고 그래서 잘하는 편에 속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험장 가서는 그게 또 이제 막 부족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은 어땠니? 딱 끝났을 때. 저는 거의 딱 맞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자체를 2번 표 분석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막상 2번 쓰는 데는 천잔데도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뭐 쓰는 데는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 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려도 대충 어떻게 계열을 대략적으로 뼈대를 잡아 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표 분석하는 데만 엄청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